그 다음에 용어를 배우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선이다 악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선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착한 의지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선의는 모른다 하시면 돼. 선의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악의는 안다 이런 뜻이야. 어떤 사실을 안다. 그럼 어디?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이 좋은 유리한 제도겠어? 모르는 것이 유리한 제도겠어? 무더게 공부하냐 모르면?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상해 아주 생각이. 생각 이상해. 모르는 게 좋대. 그럼 무더게 공부하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어디로 한번 가보냐면 이 페이지에 앞으로 선이다 악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81페이지로 가보자. 81페이지에 일단 그 107조 봤더니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깊이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혼자서 한 거짓말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그래. 써봐 오른쪽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 2번에 81페이지에 81은 오른쪽이잖아. 책이 눈이 거기다가 2번에다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나오나요? 그래서 이것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 해서 강의할 때는 이것을 안일비를 앞으로 빼서 그냥 비진의 표시다 이런 말을 써. 비진의 표시다. 그럼 이것은 뭐냐면 오른쪽에 써놓으면 돼. 혼자서 한 거짓말 이렇게 써봐. 둘이 짜고 온 거예요. 혼자서 한 거짓말이야. 혼자서 한 거짓말. 나중에 다음 달에 배워. 근데 갑이 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할 생각은 없어. 건물 주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근데 자꾸 인상 쓰고 다니니까 칼을 갈았다 놨다 맨날 하는 거 소리가 지방에서. 그리고 숟가락도 갖다가 막 이상해. 그래서 이거 나중에 내가 죽기 전에 이거 숟가락으로 또 하면 죽을까 봐서 주고자 하는 생각은 없는데 준다고 한 거예요. 준다. 생각은 없는데 준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진짜 줄 생각이 있는 것이야. 거짓말로 준다고 한 거예요. 그것을 비진의 표시라고 그래. 거짓말로 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갑이 거짓말로 준다고 한 이유는 묻지 않아. 이런 걸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의 표시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제 혼자 거짓말로 준다고 했을 때 이제 효력은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내가 지금 혼자서 계약을 한 거야. 잉? 아버지가 아들에게 거짓말로 아들아 내가 토지를 너에게 주마 거짓말로 얘기했더니 아들이 마땅치 않은 표정으로 별 말씀을 다 하시오. 알았어요. 알았어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칼을 안 갈아. 그러면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그러면 여기 봐. 거짓말 한 사람을 보호해야 돼, 믿은 사람을 보호해야 돼?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은 사람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됐나? 근데 갑이 거짓말 했을 때 상대방이 갑이 거짓말임을 알았대. 알았어. 그러면 보호해줘야 돼, 해주지 말아야 돼? 한번 보자고 이제 그 내용을. 그래서 거기에 107조 81페이지에 지금 여러분들은 선의 악의만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읽어본다. 의사표시는 시작.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그러니까 여러분 봐라. 효력이 있다고 그래서 효력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냥 유효다 그런 뜻이야 지금. 갑이 거짓말로 증여한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달라 그런 얘기요. 달라고 할 수 있어. 그러나 읽어보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거기다가 알았거나에다 밑줄 그으셔. 알았거나에다 밑줄. 그러면 알았다에다 밑줄 그어서 나는 동그라미 쳐놓고 그럼 알았다 이 말을 한마디로 악이다 이런 말을 써 이제. 알았다 이 말을 악이다 이런 말을 쓴다고.
그러면 알았다에다 밑줄 것이고 이것에 대비되는 반대 개념이 몰랐다 하겠지. 그러면 알았다를 악이라고 하고 모르면 이것을 뭐라고 그래? 선이다 그래. 선이. 그러니까 용어 배우는 거예요. 알았다 그 말을 악이, 몰랐다 그 말은 선이. 그러니까 여기서 법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착한 의지 그런 뜻 아니야. 알면 악이, 모르면 선이. 동의해? 자, 알았거나 다음에는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오네. 한번 읽어본다. 알 수 있었다. 그럼 여기 봐. 그러면 여기 이게 알 수 있었다는 얘기는 요 말은 선이요 악이요 일단. 응? 알 수 있었다는 얘기는 일단 알았어 몰랐어. 알았으면 악이라고 하지 않았어. 금방 저렇게 얘기해도. 다시 해. 알 수 있었다 이 말은 알았다는 거요 몰랐다는 거요. 몰랐지. 알았으면 악이라니까 참. 근데 알 수 있었다는 건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몰랐는데 주의를 다 했어야 되는데 주의를 다 하지 못해서 몰랐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과실과 무과실을 배우는데 선의는 일단 알았어 몰랐어. 그리고 과실은 거짓말 했을 때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다 하지 못해서 모르는 것을 과실이라고 불러. 따라서 우리는 알았다 몰랐다를 구별하고 일단 선이냐 악이냐 구별해 놓고 과실이다 그 말은 몰랐다 그런 뜻이야. 다시 한다. 과실. 그러면 알 수 있었다 그 말은 밑줄 그으셔봐. 알 수 있었다 여기다 밑줄 그으시고 이 말은 알 수 있었다 밑줄 그으시고 이 말은 선이냐 악이냐를 따졌을 때 일단 선이요 악이요. 선이야 이게. 그리고 선이 과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말을 써. 그러면 알 수 없었다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니야. 반대말로. 그럼 알 수 없었다 그 말은 선이지. 그리고 그렇지 무과실 이 말을 알 수 없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이제 민법에서는. 그러면 갑이 거짓말로 거짓으로 증여한다고 했을 때 응? 을이 선이이고 과실이 있으면 유효요 무효요. 거기 한번 읽어봐. 그러나 한번 읽어본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유효요 무효요. 알 수 있었을 경우란 선이이고 과실이 있으면 무효다 그런 뜻 아니요.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런 용어를 배우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냥. 그러면 여기 봐. 여러분 아는 것 공부하러 오신 것이야 모르는 거 새로 배우러 오신 것이야. 그냥 모르는 거 새로 배우러 오셨으니까 가르쳐주면 따박따박 받아들여. 그러면 승질 내야 돼. 승질 내면 안 돼. 그래 승질 내지 말고 즐겁게 공부하셔. 그리고 내가 보니까 그 기간이 12월 1월 2일이야 그래서 다음 주 월화수는 강의 없어. 수요일날은 우리 합격자 모임 오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1일부터 민법이 들어간다고. 그 토요일날은 학교는 바로 새로 오신 교수님이 여러분 하드게 강의하실 거니까 12일 2월 달까지 무상이니까 그때 다 배워놓으셔야 돼. 토요일날 나오셔야 돼 안 나오셔야 돼? 그리고 오전에는 학교론 다음 주부터야. 오후에는 민법 하니까 동영상도 안 찍어. 그 돈 들어 우리도. 동영상 찍어 알바 들고 그거 학생들에게 무료로 해주는데 그 돈 들어서 해서 학원 다 망하니까 못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안 나오실 분들은 동영상 열어달라고 하지 마셔. 그렇게 할 의무도 없고 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놨더니 3월 달에 공부 열심히 했더니 이제 알만하니까 환불 사건이 벌어져. 다른 데 본다고. 꼭 보기 싫어서 이제 그거 못하겠어. 내가 하도 많이 속아서. 그냥 농담이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할 생각이니까 다음 주부터는 민법 처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거 배워.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부터 주의하시고 한번 읽어본다. 한번 읽어봐. 자, 1항 의사표시는 시작.
효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그리고 나 보라고. 민법은 법전 해석 능력이 없으면 소용없어. 눈에 보여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여러분들에게 나는 강의할 때는 다 알아듣겠는데 그랬지? 근데 시험 보면 몰라요. 그 말은 문자 해석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험은 내 입에서 나와, 문자로 나와. 그것이 기본이니까 그 조문 읽는 거에 대해서 절대 민법은 조문 읽는 거에 대해서 게을리하면 안 돼. 이거 그 머릿속에 그 말 뜻을 알고 있어야 돼. 한번 읽어본다.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알았어, 몰랐어? 몰랐고 알아야 알 수 있었다는 얘기는 알아야 함에도 모르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그래. 그럼 과실은 뭐냐면 과실은 주의 의무 위반을 과실이라고 불러. 그리고 오른쪽에 메모해봐. 그 날개에다가. 여러분 날개 오른쪽 있지? 그럼 다음에 강의할 때도 그거 알 거 아니야. 그냥 여기다가 81페이지 오른쪽에 날개에다 메모 오셔. 선의 악의 해놓고 1번 선의 그리고 2번 악의. 그러면 선의는 다시 과실 무과실로 나누어. 선의는 다시 과실, 또 하나는 무과실로 나눈다고. 그러므로 선의 과실은 알 수 있었다 그런 뜻이고 선의 무과실은 알 수 없었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과실도 다시 주의 의무 위반.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가면 자동차 타고 갈 때는 앞에 주시해야 되잖아. 근데 그냥 휴대폰에다가 콱 부딪혀버린 거예요. 과실은 뭐냐면 주의 의무 위반을 과실이라고 불러. 과실이 무슨 뜻이라고요? 주의 의무 위반. 그래서 주의 의무 위반한 것을 과실이라고 하는데 다시 과실에는 실수를 크게 한 것을 중과실, 실수를 조금 한 것을 경과실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경과실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중과실이라고 하는 말은 중자를 붙이지만 경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경자를 안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러므로 선의 과실, 선의 무과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기는 선의 과실은 여기는 선의 과실은 어떻게 나오는 법에서 알 수 있었다. 선의 무과실은 알 수 없었다. 이런 표현을 써. 그래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순히 아는 것과 알고 이용한 것과 알고 요청한 것이 다 달라. 이렇게 효력이. 그래서 아는 것은 우리는 아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악이라고 하고 그리고 알면서 이용한 것도 있고 알면서 요청한 것을 나중에 적극하담이라고 그래. 적극하담. 꼬드기는 걸. 아는 것하고 알고 요청하는 것 알고 이용하는 건 전혀 다르다. 이렇게 그 급수가 다르다 하시면 되고 아는 것은 반사일의 행위 아니다. 나중에 배운다고. 아는 것만으로는 반사일의 행위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배워.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갑이 거짓말로 거짓으로 토지를 증여한다고 했을 때 이게 유효가 무효가 둘 중에 하나인데 유효가 되려거든 우리 선이고 무과실해야 돼. 선이고 무과실. 그러면 우리 악이면 못이 되고 무효. 그리고 선이고 과실이 있어도 못이 돼 무효. 그래서 비진의 표시가 무효가 되게 한 사례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한번 주저앉아. 그래서 내가 민법 총칙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거 할 때 환불 사건이 벌어져서. 그래서 다음 주에 처음 시작할 때는 계약법부터 할 거예요. 계약법 쉬운 것부터 쭉 정리해서 불법법 마치고 1월 달에는 민법 총칙 다시 할 거라고. 다음 주에는 어디 시작한다? 계약법. 그러면 계약법 시작하고 나면 조금 단계적으로 쉬워진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것만 주죠. 알 수 있었다는 얘기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리고 우리는 하자 있는 행위에서 여기 한번 봐. 갑이 거짓말 했는데 이게 무효였대. 그러면 등기부에 이게 무효 등기야. 등기부에. 근데 을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걸 기화로 벽에게 팔아버렸대. 그러면 두 사람 사이의 무효는
무효는 절대적 무효도 있고 상대적 무효도 있어. 근데 상대적 무효는 그냥 쉬워. 상대방에게만 무효.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 아까 절대적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고 그랬지. 다시 한다. 절대적이다.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그러면 상대적이다 그 말은 누구에게나 적용돼. 상대방에게만 적용돼. 그래 그게 이제 상대적이야. 어디 읽어보자. 2항 읽어봐. 107페이지에 2항 읽어보고 시작. 81페이지. 81페이지에 107조.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시작. 여기 아까 대항한다 몇 줄 것이요? 대항한다. 대항한다 배웠지? 여러분들 대항하지 못한다 해서 대항에다 동그라미 쳐봐. 그럼 아까 대항한다 뜻을 배우지 않았어. 또 모르면 대항에다 몇 줄 것이요? 네목. 대항에다 몇 줄 것이고 너와 나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한다 써봐. 너와 나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한다. 그걸 대항한다고 그랬지? 근데 여기 봐. 지금 뭐라고 되냐면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여기 봐. 갑을간의 비진의 표시가 무효일 때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지 않았어. 즉 무슨 얘기냐면 갑을간의 비진의 표시가 무효가 되었을 때 지금 등기부는 이렇게 돼 있어. 나중에 이제 등기부를 배운다. 소유자가 갑이었고 지금 증여를 통해서 등기 원인을 기재해서 을로 넘어갔는데 이 등기는 을이 선의이고 과실이 있으면 무효야. 지금 무효. 근데 을이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기화로 매매해서 이렇게 병에게 팔았대. 그러면 두 사람 사이의 증여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은 병이 선의인 경우는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야. 그럼 이 말은 뭔 얘기냐면 지금 두 사람 사이의 증여는 무효지만 그 무효의 효력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 무효이고 제3자에게는 유효로 다루어진다 그런 뜻이야 지금. 그래서 내가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이걸 먼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자 밑줄 그으셔봐. 무효는 밑줄. 무효는 동그라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은 여기 봐라. 두 사람 사이의 무효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무효이고 제3자에게는 무효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그 말은 제3자에게는 유효로 다뤄진다 그런 뜻이야. 됐나? 그래서 내가 이런 조문들을 해결하려고 기초를 지금 설명해 온 거죠. 쭉 유도해서.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그럼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로 다뤄지는 것을 누구에게나 무효로 다뤄지는 것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 그럼 무효는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그 무효는 절대적이야. 그래서 앞으로 한 장 넘겨보자. 자, 페이지. 자, 56페이지를 한번 펴죠. 56페이지. 103조가 나오는데 조문 해석 능력 하나만 배우는 거예요. 쉬웠다 할까요? 56페이지에 조문 찾으셨어요? 자, 103조 읽어보십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시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럼 그 무효이다 나오잖아. 근데 거기는 여러분들 아까 그거 했던 뒤를 한번 봐. 미안한데 81페이지를 한번 펴놓고 두 개를 비교해 보셔. 81페이지에 81페이지 봤더니 거기 81페이지에는 무효로 한다 해놨지 여기. 근데 여기는 어떤 여기는 무효로 한다 해놓고 끝나버렸잖아. 근데 오른쪽에는 무효로 한다 해놓고 끝난 거예요.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지.
이와 같이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이 있는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 그런데 거기 108조는 여기 앞에는 무효로 한다고 끝내버렸지? 거기다 밑줄 그으셔봐. 무효로 한다 밑줄. 밑줄 그으시고 거기다가 절대적 무효 이렇게 써봐. 절대적 무효. 앞에 조문에다가 지금 56페이지 써야 돼. 56페이지. 자, 56페이지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해서 끝난 거요.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 규정이 없지. 이와 같이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으면 그런 무효를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 그럼 앞으로 무효에도 절대적 무효도 있고 상대적 무효도 있겠지? 가서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그럼 상대적 무효는 말 갖고 상대적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로 다뤄지는 것이야? 상대방에게만 무효로 다뤄지는 것이야? 딴말 뜻이 있어. 상대방에게만 무효이고 제3자에게는 유효로 다루어진다 그런 뜻이야. 그러나 절대적 무효는 상대방에게만 무효로 다루어져. 누구에게나 무효로 다루어져. 누구에게나 무효로 다루어지는 무효를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 용어만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페이지 어디로 가냐면 하나만 하고 쉬었다 하자고요. 공부를 빨리 끝내자니까 서운해. 더 하고 싶어. 그만하고 싶어. 물어본 놈이 미친놈이지? 147페이지. 네, 147. 147페이지 봤더니 그냥 용어 배우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147페이지 봤더니 2번 무효의 종류에 오른쪽을 봐. 147. 오른쪽에 무효의 종류에 1번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나오나? 야, 됐네. 나봐. 여러분 용어를 딱 보는 순간 절대적 무효는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효요. 누구에게나 무효요. 누구에게나. 상대적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요. 상대방에게만 무효요. 낱말 뜻이 달려있다. 상대방에게만 무효야. 그럼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무효 사유는 당사자에도 생기고 우리 지난주에 목적에도 생기고 의사표시에도 유효해야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무효가 생기는 사실은 세 가지밖에 없어. 당사자에서 무효, 그 다음에 의사표시라는 사실에서 무효, 그 다음에 목적이라는 사실에서 무효인데 상대적 무효는 의사표시에서만 생겨. 이렇게 밑줄 그으셔봐. 상대적 무효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어디서 생겨? 상대적 무효다. 밑줄 그으셔. 일단 147페이지에 상대적 무효에다 밑줄 그으셔. 여기다 하나만 써놓고 여러분 다음에 지금은 몰라도 몇 번 쳐다보면 미안하면 알겠지. 상대적 무효는 어디에서 생겨? 의사표시에서 무효인 경우. 자, 이번 달에는 선의는 알았다, 몰랐다. 선의는 그럼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선이요, 악이요? 알 수 있다. 선의인데 알 수 있다 이런 말에 나오면 선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그럼 실수를 가볍게 한 것을 무엇이라고 그래? 경과실. 실수를 크게 한 것을 중과실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에다가 하나만 중과실 한번 읽어보고 페이지 92페이지를 한번 보셔. 92페이지. 109페이지에 92페이지에 그 109조 읽어보는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나오나? 네모쳐 중대한 과실. 그럼 이제 중대한 과실이래. 그럼 표의자가 착오인지 아닌지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근데 실수를 가볍게 한 거요, 크게 한 거요? 그러면 중과실로 착오인지 몰랐다면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므로 그런 경우에 과실도 구별하고 중과실도 구별하는 걸 이렇게 아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중과실은 안 거요, 모른 거요? 중과실은 선이야,
악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중과실은 선의인데 주의 의무를 크게 위반한 경우. 자, 중과실은 알 수 있었다, 알 수 없었다. 중과실은 알 수 있었다. 근데 알 수 있었음에도 실수를, 예를 들어서 우리 시내에서 자동차를 50으로 타고 다녀야 돼. 근데 100으로 몰다가 부딪혀버린 거예요. 주의 의무를 가볍게 위반해서 크게 위반했어. 크게 위반했지. 이런 표현이 나온다, 알고 계시면 돼. 5분만 쉬었다가 마지막 정리할까요?